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정치 안내자 조은당입니다. 요즘 정치 뉴스 보시면 내각제라는 말 가끔 들리시죠? 이게 뭔지, 왜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는지 솔직히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특히 정치 시스템 자체가 헷갈리신다면 더 그렇겠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 내각제를 아주 쉽게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풀어드릴 거예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맞을까 하는 고민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각제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내각제, 이거 쉽게 생각하면 회사 조직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회사의 주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주주들이 이사회 멤버들 국회의원을 뽑죠? 이 이사회가 바로 의회, 즉 국회예요. 그럼 이 이사회 의회는 누가 회사를 운영하게 할까요? 가장 많은 주주, 국민의 지지를 받은 이사회 멤버들 중에서 팀장, 즉 총리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총리가 함께 일할 팀원들, 각 부처, 장관을 꾸려서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팀장과 팀원들, 정부는 항상 이사회, 의회에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회, 의회가 아무래도 이 팀 믿음이 안 가는데 하고 신뢰 못하겠다고 하면 팀장과 팀원들은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이걸 정치 용어로 책임 정부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대통령제는 주주 국민마가 사장 대통령도 직접 뽑고 이사회, 의회도 따로 뽑는 방식인데요. 사장과 이사회가 서로 직접적으로 해고하긴 어려운 구조죠. 내각제는 이렇게 정부와 의회가 훨씬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 내각제 시스템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나라에서 쓰여요. 유럽의 영국, 독일, 이탈리아부터 아시아의 일본, 인도, 캐나다, 호주까지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보다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가 더 많다고도 합니다. 그럼 왜 이 나라들은 내각제를 택했을까요? 나라마다 스토리가 조금씩 다른데요. 영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왕과 귀족, 시민 대표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던 것이 수백 년 동안 차곡차곡 발전하면서 지금의 내각제가 된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자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뀐 거죠. 독일은 옛날에 정부가 자꾸 바뀌고 혼란스럽다가 결국 아주 힘든 시기, 나치 시대를 겪었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이젠 국회가 튼튼하게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자 하고 의식적으로 내각제를 만들 때 여러 안전장치도 넣었습니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였다가 독립하면서 워낙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명 대통령보다는 여러 목소리를 국회에 담고 그 국회가 정부를 만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더 잘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각제를 선택했다라고 해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 내각제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어려울까요? 표로 한눈에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좋은 점부터 볼까요? 일 처리가 빠를 수 있어요. 정부랑 국회가 거의 한 팀이니까 정부가 이 법 필요해요 하면 국회에서 팍팍 밀어줘서 빨리빨리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정부가 더 책임감을 느껴요. 국회에서 계속 감시하고 질문하니까 정부가 함부로 하기 어렵겠죠? 신뢰 못하겠다 하면 바로 교체될 수 있으니까요. 문제 있는 리더를 바꿀 수 있어요. 만약 총리가 일을 정말 못하거나 큰 실수를 하면 임기가 남았더라도 국회에서 바꾸자고 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정부가 불안정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어느 한 당이 확실히 이기지 못하거나 여러 당이 힘들게 손잡고 정부, 연립정부를 만들면 의견 충돌로 금방 깨져버릴 수 있어요. 정부가 자주 바뀌면 나라실이 삐걱거리겠죠. 강한 당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만약 특정 정당이 국회를 너무 압도적으로 장악하면 정부 총리가 그 당의 뜻대로만 움직여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 못하고 내각 독재처럼 될 위험도 있어요. 긴 정책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정부가 자꾸 바뀌면 전에 하던 중요한 긴 정책들, 경제계획, 복지정책이 자꾸 바뀌거나 중단돼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정당 싸움에 휘둘릴 수 있어요.
의원들이 국민 전체보다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익만 앞세우고 서로 심하게 싸우면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뒷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뉴스에서 가끔 보는 모습 같기도 하죠.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 보면서 답답해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가 너무 힘이 센 것 같거나 정당들이 자기 주장만 하고 협력을 안 하거나 중요한 민생 법안은 뒷전이고 싸움만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런 문제들은 사실 내각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과 비슷해요. 어떤 시스템이든 국회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고 정당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단순히 내각제라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지금의 정치 문화나 정당들이 갑자기 협력적이 되거나 의회가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옛날과 또 다르죠. 인터넷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정부 시스템을 공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새로운 위협들이 있어요. 이런 위협에 빠르게 대처하려면 정부가 똘똘 뭉쳐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여러 정당이 함께하는 내각제, 특히 연립정부는 의견 조율 때문에 결정이 조금 느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답니다. 자, 오늘 내각제에 대해 쉽고 빠르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내각제, 분명 많은 나라에서 잘 운영되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완벽한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어떤 정부 시스템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그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을 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보고 목소리를 내는지입니다. 시스템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과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각제 이야기 어렵지 않으셨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정치, 시사 이야기들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